자,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뭐 여러분들 이제 그 법인 영업을 좀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조금 배워서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화는 끊어주시고 네. 그래서 혹시 법인 계약을 제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계약이 들어왔던 것들을 제가 다 리스트업을 다 해봤고 금액과 또 이제 명단을도 체킹을 다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오신 분들 중에 거의 한 70%는 법인 계약이 제가 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초입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제 또 이렇게 배움이나 어떤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계신지도 사실은 조금 물음표가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통은 강의 그 커리큘럼이 있어요. 기초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베이직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중급 과정이 있고요. 고급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을까요? 실전 테스트, 실전 케이스 스타디가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온 지 이제 2달 가까이 돼가고요. 2달이 조금 이제 오늘이 딱 2달 됐습니다. 그렇군요. 2달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보면 강의가 천천히 순차적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왠지 거꾸로 온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외부에서 강의를 해보고, 많은 여기 있는데 또 아시는 분들, 저희 강의를 외부에서 들으신 분들도 좀 계셔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기초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개념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개념을 잊어먹을 때쯤 되면 실제 실무적인 강의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걸 또 까먹을 때쯤 되면 실전을 하고 실제 그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갔었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가졌었던 법인 영업에 대한 어떤 니즈나 아니면 욕구나 어떤 이런 감정들이 다 식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거꾸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개념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실전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물음표가 달리잖아요. 그렇죠? 오늘 강의는요. 제가 최대한 어떻게 노력할 거냐면 그냥 진심만 갖고 계시면 강의 따라오시는데 무리가 없도록 만들려고 애를 쓸 거예요. 이론 사실적으로는 필요한데 그 이론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가요? 우리가 만나야 될 고객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대학 교수님이 와서 설명해 주시는 게 이해가 좋을까요? 아니면 중고등학교 다니는 형 오빠가 와서 설명해 주는 게 더 이해가 빠를까요? 중고등학교 오빠가. 자, 여기 세무사님 또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오셨는지 자리를 채우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무사님들이 가서 설명을 하면요 어려운 용어를 막 써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님이 고개는 껐덕이시고 그러고 나서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게 끝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편안하게 전달해드리면 편안하게 전달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가서 전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교육의 목적은 전체적인 큰 그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라운드하게 이해한 것을 스토리로서 내가 현장에 가서 꺼낼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어떤 대표님을 만났는데 그 대표님께 직접적인 컨설팅을 할 수 없다. 제가 아는 대표님이 계신데요. 자료들 한 장 넘겨보시면 대표님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곤양이라고 하는 대표님이 계신데 라고 하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 스토리만 그냥 얽어드리기만 해도 이게 RP가 되는 겁니다. 대표님은 본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본인 입장에서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 안에서 본인에게 질문을 던지고 본인 안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찾아내실 겁니다. 결국에 그 찾아내서 여러분들께 요청하게끔만 하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실 건가요? 대답해보세요. 우리 FA 연구소가 왜 해줘요 그걸? 자, 우선은 제가 추후에 뒷단에 가서는 제가 이제 연구소 소개도 좀 하고 저희 계획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 가서 좀 얘기를 드리고 먼저 앞단에 하나 얘기 드릴 거는 여러분들 산 좋아하세요? 산 타는 거? 네. 좋아하세요? 네. 어디 산 혹시 가보셨어요? 취약산이요. 취약산 좋죠. 예, 악자 들어가면 되게 험한 산인데요, 그거. 예, 저도 산을 좋아하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에베레스트를 가자.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려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못 가요. 자, 그런데 백두산도 뭐 어쨌든 가자 그러면 못 간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에베레스트를 그냥 얘기를 할게요. 제가 에베레스트 산까지 밑에서부터 계단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깔아주고요. 100계단 올라가면 잠깐 쉼터, 의자에서 쉴 수 있고 뭐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데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또 100계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위에는 또 뭐 구경할 수 있는 먹거리들도 좀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서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제가 계단을 놓아드리면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가자 하면 거기 가면 뭐가 있다 그래야 되지? 엄청난 게 있다고 칠게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는 게 있다고 치고 가자고 하시면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개인 하나의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제가 중간에 이제 또 다시 얘기를 드릴 거지만 주요하게 원하는 게 한 가지 꼭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배워 가셔야 돼요. 얻어 가셔야 되고 마음에 심고 가셔야 됩니다.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법인을 만났었을 때 다양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M&A부터 시작해서 투자, 뭐 해외 뭐 관련된 것들, 뭐 마케팅 여러 가지를 접근하지만 우리 FC님들이 접근해야 될 어떤 항목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부분들은 예외적인 부분이니 예외적인 건 예외적인 것처럼 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항목에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세법 관련돼서는 얘기가 있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법인의 이익환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법인 이익환원 단어가 어렵죠? 어렵지 않게끔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 내가 이 순간에 다 이해하고 가겠다라고 마음 먹으셔도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건 중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그리고 나중에 각자 좀 문제를 푸는 시간에 저 개인에게 다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늘 다 이해하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개인과 법인 관련된 차이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법인의 이익환원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개인 사업자가 있고요.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 법인 전환 얘기할 거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는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예요? 네. 개인 사업자잖아요. 네. 그렇죠? 네. 조금 다른 개념의 개인 사업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개인 사업자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내가 그 일을 한 거에서 일을 벌기 위해서 썼던 비용 빼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죠. 그렇죠? 내가 번 모든 이익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고 호주머니에서 넣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게 개인. 법인은요, 좀 다르다. 법인은 나와 같은 하나의 개인처럼 법적 실체로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 놓았고 그 생명체 스스로가 돈을 벌고 쓰고 합니다. 그러면 그 법인에 있는 대표님이나 그게 저라면 제가 대표님으로 들어간다면 나와는 완전히 별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돈을 쓰려면 개인일 때는 내 보증원의 걸 꺼내서 쓸 수 있었지만 법인에 있는 돈은 쉽게 꺼내 쓸 수가 없다. 꺼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 따라오세요. 급여, 배당, 퇴직금. 급여와 비슷한 성질의 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뭐 그거 어쨌든 받으면 됩니다. 받을 땐 당연히 세금을 내고 써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바로 다음 첫 컨셉에서 나올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에서 왜 법인 전환을 하느냐라는 어떤 이유들을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컨셉으로 갔었을 때 법인에서 내가 돈을 내 개인적으로 쓰려면 가져 나오는 것까지 고민하면서 법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인 전환을 실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인의 이익 환원이라고 하는 건 그 법인에 있는 돈을 최저의 세금으로 어떤 방식으로건 내가 가져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대표님들의 기본적인 고민들입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이야기 드리면 만나시는 대표님들 보면 대부분 급여가 좀 얼마 안 되죠. 한 500, 월 500 정도 가져가시고요. 그런데 씀씀이는 보면 연 한 2억 정도 쓰시더라고요. 500이면 한 6천인데 세금 떼고 나면 한 5천도 안 될 텐데 그걸로 어떻게 2억을 쓰시는지 참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돈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돈이 부족해서 일부를 가져오면서 쌓였던 게 가지금으로 쌓여요. 그것도 뒤에 가서 또 얘기를 드릴 내용인 거고요. 좀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우리가 2001년도 이전에는 상법 개정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발기인 3명 이상, 발기인 하니까 좀 그렇죠? 발기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시점에, 법인을 시작하는 시점에 함께 공동 어떤 창업자로서의 참가해야 될 사람이 3명 이상이 있었어요. 경영진이긴 하지만 그 전에는 5명, 7명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창업을 하고자 원해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름만 빌려오는 사람들이 필요했었어요. 지금은 혼자서도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됐느냐? 그분들에게 내 지분의 일부를 맡겨놓는 개념에 명의를 신탁, 믿고 탁 맡겨놓는 겁니다. 그게 명의 신탁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들이 발생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들이 계속 내버려 둬야 될까요? 제가 맡겨놨으면 찾아오거나 어떤 방식이 필요하겠죠? 그와 관련된 문제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비상장 주식 가치인데 회사를 잘 키웠습니다. 성장했어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있다. 뒤에 가서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회사의 가치가 어떤지를 측정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 세무조사는 조금 견해로 두고요. 그 다음에 같은 부분 차명재산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수금, 가지급금. 그 다음에 요게 좀 우리한테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최고 의사결정자가 혹시 유고 시에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금적으로 준비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종신보험이죠. 전체적인 컨셉과 컨설팅을 진행한 후에 우리가 마지막 클로징 할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부분들을 우리가 보험자산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서 2번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11번에 임원퇴직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임원퇴직금 부분은 일반적인 소득에 비해서 아주 저렴한 세율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중요한 법적인 절차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속. 언젠가는 발생될 게 상속이죠. 그죠? 자, 이제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초창기, 성장기, 성숙기가 있는데 이런 흐름으로 무엇인가 회사가 필요하구나.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만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걸 처리할 수 없다까지만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기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냐? 첫 번째, 비상장 중소기업이고요. 상장회사 가면 다 주주들이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의미가 없고 비상장 중소법인이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데 법인을 전환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면 아주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법인만 전환할 거라고 한다면 세무사한테 그냥 법인 전환시켜줘 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법인을 전환할 때 고려해야 될 많은 상황이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주도 우리가 중소기업을 가도요. 은행이 주주인 경우도 있고요. 기관 또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요. 해외에도 들어와 있는 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다는 아무래도 오너 기업, 패밀리 기업이 저희가 마지막 계약을 받기가 좋죠. 그렇죠? 컨설팅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계약을 받기가 좋다. 그 다음에 규모는 100억 정도, 이익은 1억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이상 또 충분히 가능하고요. 매출 500억 이상, 기본적으로 당기순이익 50억 이상 되는 회사도 충분히 다 진행을 했었었고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다만 외감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자, 기업 가치 부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액면가 대비 많이 상승한 회사들,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최근에는 많이 알고는 계시는데요. 자기 회사의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잘 모르시죠. 그에 대해서 잘 전달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타는 절세 관련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좀 멈춰서